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고정 경제학의 한계점, 빈부의 격차라든지, 노동 착취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가만 놔두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 틈바구니에들은 막스가 들어서서, 이게, 고정 경제학에 입각한 그 자본주의 사회는 망하게 될 것이다. 가만뒀으면 자연적으로 어때요? 공산주의 사회로 도래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틀어막은 사람이 케인스의 수정 경제학자들이죠. 그래서 이 수정 경제학자들은 빈부 격차가 나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걸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어때요? 소셜 웰페어, 사회 복지 정책 같은 것을 부과시키고 또 국가가 선한 어떤 good interference, 선한 interference, 참여를 하고 개입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고용을 창출한다든지 해서 이런 빈부의 격차를 최소화시키는 것을 국가가 인위적으로 한 것이 수정 경제학의 키포인트죠. 그래서 이런 수정 경제학을 제시하면서 결국은 자본주의가 계속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죠. 여기서 이제 보시는 대로 그 이제 행동화시킨 사람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어떤 1929년에 경제공황, Great Depression 현상이 나와가지고, 보니까 어때요?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약점이 가장 드러난 것이 Great Depression, 경제공황이죠. 그래서 그걸 탈취하기 위해서 보니까 어떻게 국가가 뉴딜 정책을 실시하게 되죠. 뉴딜 정책을 가지고 고용을 창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부에서의 뉴딜 정책의 대표인 것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죠. 엠파이어 스테이트에서 그 당시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년 만에 세워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죽기도 죽었지만 고용 창출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오늘과 같이 건축술이 발전하지 않는데 100몇 층을 106층인가요? 했는데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아버지들이 가난하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거기에 뛰어들어가지고 건물을 완성을 시키는 거죠. 서부에서는 댐을 건설해야죠. 그 댐 이름을 제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어쨌든 그 댐을 건설해가지고 거기서 고용을 창출을 하죠. 그래서 그런 각종 사회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뉴딜 정책, 국가가 어때요? 그 자본을 투입하면서 공공정책을,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공공정책이죠. 그래가지고 고용을 창출하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각 개인의 GNP를 올려주는 그런 것들. 그게 이제 뉴딜 정책. 그런데 하나의 사회복지정책 중이라도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가 어떤 공공정책, 공공시설을 해가지고 고용을 창출해 주는 것도 하나의 사회복지라고 볼 수 있고, 또는 하우싱 팔러시, 주택이라든지, 또는 헬스 팔러시라든지, 건강정책에서 어떤 그 복지를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그 사회복지정책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고정 경제에서 나타나는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를 좀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수정 경제학에서 또 생각하세요. 사회적 약자, 마이너리티에 대한 배려를 특별히 더 해줘야 된다. 이따 이야기하자면 어떤 사회에 있어서의 어떤, 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그 다음에, 이걸 또 사람들은 또, people's capitalism입니다. 인민의 자본주의다. 그러니까, 캐피탈리즘이라는 것은 원래는 뭐냐면은, 또 어때요? 자본주의, 자본가들의 중심으로 하는 그 자본주의죠. 캐피탈리즘.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근데 이 자본을 좀 분산시키고, 배분해가지고, 재분배해가지고, 이 사람들, 국민들, 일반 대중들을 위한 하나의, 그 자본주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혁명론에서 소득을 재분배시키는 것들이죠. 그대로 놔둔 거죠. 이런 소득혁명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한 게 뭐냐? 수정 경제학에서 보면 합리주의를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정책, 뉴딜정책 이런 것에 보자. 어떤 사회적으로 온정주의를 베풀어야 된다. 베풀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온정과 합리에 중복되는 어떤 결합된 그런 그 수정 경제에 나타난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정치 철학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조지 부시 하면은 공화당 정부, 공화당에서 나온 그 대통령이죠. 텍사스를 기반으로 했죠. 고향이 텍사스입니다만은. 이 조지 부시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서 내세운 것이 뭐냐면은, compassionate conservatism. 제가 얘기하는 compassionate, 온정적 보수주의란 말을 씁니다. 요즘은 따뜻한 보수주의도 많이 써요. 우리나라에서 그걸 많이 원용을 했습니다만은, 이 따뜻한 보수주의, 온정적 보수주의, 컨서버티비즘은 사실은 아까 이야기했던 고정 경제학에 충실한 그런 것들입니다. 보수주의, 굉장히 보수적이죠. 수정 경제학은 상당히 진보성이 강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컨서버티즘은 어때요? 사회를 안정 질서 지키고 그 다음에 경제 자유주의를 표방을 하죠. 경제 자유. 그 다음에 보면은 보호무역보다는 자유무역을 더 추구합니다. 있는 그대로 인비저블 핸드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겠다 그런 입장이죠. 그런데 컨서버티비즘은 그렇지만은 어때요? 그것이 어떤 보수주의자들한테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컨서버티비즘이고 민주당은 리버럴 쪽이죠. 진보주의 프로그레시비즘 쪽입니다. 그런데 이 컨서버티비즘에 있어서는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보면 조금 더 중화된 어떤 중간층을 좀 흡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compassionate를 형용사를 좀 붙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이론적으로 그 제시한 사람이 텍사스 대학의 교수였던 마빈 올레스키입니다. 올레스키가 이 부시의 선거 참모가 되면서 이걸 그 개념을 compassionate conservatism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사람이 이야기할 때 이거예요. Invisible hand works many miracles, but it does not touch the human heart. 그래서 뭐냐면은 이 보이지 않는 손, 다시 하면 어때요? 보이지 않는 손은 어때요? 고정 경제학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또 컨서버티비즘에서 이야기했던 보수주의자를 표방하는 그 인비저블 핸드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은 많은 기적을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를 일으켰죠. 기적을 일으켰지만은 결국은 인간의 마음을 터치하지 못했다. 사람의 마음을.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터치하는 것은 어떻게 보수주의가 아니라 온정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컴패셔니즘이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civic responsibility. 그래서 시민을 위한 책임성이 추가돼야 된다. 보수당 자체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보면은 이 책에도 있지만 compassionate conservatism이라는 책을 써내요. 그래가지고 그게 미국을 트랜스포머하면 미국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다. 어떻게 바꾸냐? 그래서 이제 이 책을 하나 써냈죠. 보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됐어요. 그 다음에는 리더십 연구 분야에서도 CR 리더십이 많이 그 온정적 합리주의가 되는데 우선 대표인 것이 사회복지 의료 분야입니다. 그는 compassionate 리더십을 연구를 하게 돼요. compassionate, rational이 빠지죠. 특히 이제 의료 분야는 환자를 대하면서 굉장히 온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온정주의 리더십이 어떻게 환자 치료에 큰 도움을 주고 공헌을 했는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많은 10편 이상의 논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컴패셔널 리더십이
되고 있다. 레셔널리즘에 대한 연구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철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rationalism and liberalism, 자유주의. rationalism은 자유주의, 아까 자유주의였죠. 모든 사람들이 그냥 invisible, 보이지 않게끔 놔주고 수요와 공급이 자동적으로 조정되게끔 만들어가지고 가격이 결정된다는 입장이니까 liberalism하고 rationalism은 상당히 어떻게 해요? 일맥상통해요. 일맥상통한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연구가 좀 많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